오늘 머니왕 일부 새로운 위원님과 함께 다채롭게 채워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흐름을 보건대 지수 상태로 봤을 때는 그쵸, 어딘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속에서 종목군들의 플레이에 더 집중하셨을 한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분 포커스 잡아야 할까? 많은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민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준비 따로 해놓았거든요. 자, 최현범 위원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토요일 이 시간 따로 빼주셨거든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시간이 다 되는 한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시장 부분에서 어떤 코멘트 남겨주실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11시 10분경쯤 되면 무료 공개 방송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신고가 매매 정점. 자, 로봇주가 이번 주 확실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다음 타자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위원님께서 움직이기 전에 미리 잡는 그런 선구한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도 종목에 있어서 그 다음 주도 업종, 주도 섹터에 있어서 흐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최현범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현범 위원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들고 우리 최현범 위원님은 머니투데이 방송 MTNW 내에서 별명이 가장 많으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섹터, 다양한 업종을 공략해 주셨기 때문인데 오늘도 많은 부분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이야기를 바로 나눠볼게요. 하루하루 좀 빨랐다? 그래도 이번 주는 로봇이 좀 길게 가졌다라는 그런 어렴풋한 이미지가 남아있었던 한 주였어요. 맞아요. 그 순환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순환이라고 하게 되면은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평소에 쓰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더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종목 장세라고도 얘기하고 섹터별 순환 장세라고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이번 주는 확실하게 상승하는 상승 기조의 장세는 아니죠. 그런데 섹터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강한 면모를 갖추고 있고 하나의 섹터가 그날만 움직이고 그날만 끝나고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끝나고의 그런 반복이 아니라 한 섹터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은 하루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바로 올라가게 되고 이틀 연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도주를 바꿔나가는 순환 장세가 정말 거의 정수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섹터별로 순환 장세가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소외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섹터별로 계속해서 종목은 도는데 내가 주기를 잘 못 맞췄더니 올라가는 섹터를 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섹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했다? 그럼 이번 주는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주같이 순환 장세가 저는 다음 주도 순환 장세가 좀 이제 이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8월달 하락장 맞이하고 이번 주 장을 맞이했죠. 자, 로봇주들이 거의 주도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AI가 또 주도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비만 치료제라는 새로운 또 시장에 대한 테마가 또 형성이 되었고 그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가 또 형성이 되었고 자, 사료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올라왔죠. 우리가 정말 이 시장에 우리 정말 갑작스럽게 나온 초전도체라던가 맥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원체 강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정말 다수가 움직였다.
그리고 이 기조가 다음 주까지 연결된 연결고리가 좀 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로봇주들 플러스 그리고 로봇주들이 지금 레이모로티스, SBB테크, SPG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숨겨져 있던 로봇주들도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장세가 좀 만회됐다는 점에서 이제는 로봇주들 다음 타자를 좀 본 이번 주에 대한 행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자, 매일매일 바뀌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좀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만 있다면 또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잘 활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위원님, 근데 이 가운데 또 유가도 약간 우리 범들기 위원님으로 유명한 만큼 앞으로 시장 좋아질 부분이 있어서 많이 포커스 두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지 외인 기관의 수급적인 면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한 번만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유가 부분을 좀 챙겨왔는데 자 작년에 유가가 이제 우리 WTI부터 시작해서 브렌트유까지 80불에서 90불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또 우리가 우려감으로 또 표현이 되었고 자 그게 올해도 똑같이 나오게 되었죠. 자 70불대를 유지했던 유가가 80불, 90불에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이 되었고 어느 한간의 소식에서는 100불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금 80불 갔다가 지금 잠깐 90불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동 쪽에서 감산을 결정을 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원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곡선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또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또 겪을 우리가 또 기다림이 또 있기 때문에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작년과 다른 올해 90불은 똑같지만 시장에 대한 기조 자체는 어저께 미장도 상승은 마감된 걸 보면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저께는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수준의 지금 매매 동향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장세 그대로 다음 주 장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주들이 주도했고 그대로 로봇주들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던 리오프닝 같은 이런 섹터들에 대한 주도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리오프닝 관점을 다음 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물론 100만 원에 대한 이탈이 잠깐 나왔지만 2차전지가 여기서 수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LG엔솔부터 시작해서 LG화학까지, 삼성 SDI까지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지금 연구에 대한 부분들, M&A 부분들, IPO 부분들 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쉬었던 섹터들이 다시금 주도할 수 있는 순환 장세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얘기 바로 해주셨는데 2차 전지나 그런 화장품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순환을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음 주에 뭘 보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 힌트 좀 주셨거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과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 고민되실 겁니다. 뭐 진짜 로봇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정말 간다 해서 갖고 있었던 예를 들어 어떠한 반도체 종목이 있었는데 시장 대비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고민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 섹터를 보는 건 좋은데 결국엔 종목적 관점도 매우 수익 챙기기에 중요한 부분인지라 오늘 이 부분 명쾌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고 계실 텐데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어져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문자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요.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전을 아주 상쾌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어떤 종목 때문에 못 보내셨군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네. 다 하나 플러스 된 게 있어요. 그래요? DIC요. DIC요? 네, 네, 매수가 익사이팅한데요, 다음 주가요. 자, 그쵸. 어제 뭔가 움직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161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그러면 최근에 혹시 들어가신 거예요? 8월 달에요. 8월 달에?
그리고 비중은 30%. 그래도 계좌 속에서 빨간색으로 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외쳤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과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가 고민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최한범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좀 오랫동안 좀 눌림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감이 있으셨을 텐데 금요일자에서 정말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고민이 행복한 고민 쪽으로 조금은 가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미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DIC는 꽉 잡고 홀딩을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DIC가 이게 지금 시세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분출된 어저께의 이유는 감속기에 대한 부각인데, 자, 이번 주에는 로봇주들이 제일 강했었죠. 그런데 DIC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차 관련해서 재료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각이 된 게 뭐냐면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로봇 관련된 부품 중에서 거의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감속기예요. 근데 이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산업 분야에서 방산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쓰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재료가 DIC에 어저께 부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발을 좀 느껴보자 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그동안의 하락장에서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하셨다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셨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분 정리를 하면서 1차, 2차 대응을 하자라는 점인데, 자,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5,100원대 지금 이제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30%인데 지금은 계속된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부분 정리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장 종목으로, 제가 이따가도 종목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좀 대안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580원이고 장중에 6,100원까지 어저께 좀 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차 자리는 구름대 돌파하는 그 순간의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종목이 이 5,800원 정도 구름대에 완연하게 안착한 그림이 나왔을 때 이 5,800원 자리가 여기서 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차 자리를 5,800원을 잡으시는데 그때 절반 익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저께 시세가 나왔었던 그 고점까지, 여기가 고점 봤을 때 6,110원인데 그래서 5,800원 다음에 6,100원일 때 최종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꼭 성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돈 많이 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DIC 확인해 봤고요. 우리 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전화 기다리고 계시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에코프로 BM이요. 그 화제의 종목 에코프로 BM이요. 매수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34만 1,000원인데 네. 비중이 15%입니다. 비중은 15%시고 초기에 34만 1,000원 비중 15%로 한 번에 진입하신 거세요? 네네. 그게 사고 나 앞으로 좀 많이 떨어졌길래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냥 사고 나서 하루 이틀 조금 올라가더니 떨어지네요. 그럼 8월경쯤에 해서 진입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추가적으로 맞아요. 하락이 좀 더 보였군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거 한때 엄청났던 종목이었던지라 추가적인 그 동력이 또 있을지 최한범 위원님이 네네. 또 2차 전지하면은 한가닥하시거든요. 바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반갑습니다. 사고 나서 하루 이틀 조금 올라가서길래 이제 올라가나 보다 바닥 따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미끄러지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상담 좋은 상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8월달 하락장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보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면부터 잠깐 좀 볼게요. 보시면은 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장도 8월 달에 조정이 확실하게 나온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자, 에코프로 BM도 8월 하락장 되기 전에 7월 말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연속적으로 내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 되자마자 조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8월 한 달 내내 하방 기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려감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좀 더 오랫동안 지금 눌림 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인데 제가 네. 생각하는 이차전지에 대한 관점은 다음 주부터의 새롭게 시작되는 수급이거든요. 왜냐면은 자, 지금 로봇도 그렇고 로봇, AI, 제약바이오, 리오프닝까지 순환주기가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근데 네.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지금 연속적인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섹터의 주도가 2차전지가 더 길게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많이 올라갔고 먼저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의 휴식 기간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연기금이 들어왔고 지금 연속적으로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시더라도 이제 외국인 자금들은 좀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외국인 자금들이 어저께는 조금 나갔지만 최근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에 지금 노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는 지금 만약에 잠깐의 손실이라도 저는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가 잠깐 100만 원을 이탈하게 됐더라도 에코프로가 120만 원, 130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다시금의 수급을 받게 되면은 크게 또 상승할 가능성이 그전 7월 달까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충분한 비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평단가를 넘어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잠깐 다시 보시게 되면은 네. 자, 29만 9천 원에 30만 원 약간 언더로 좀 내려가 있는데 추세 상단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 평단가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올라간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보자. 여기 꺾이기 시작했을 때 수급이 다시 채워질 때 꺾이기 시작하고 수급이 다시 채워지는 국면에서의 거기에 대한 평단가가 3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금 홀딩 관점을 좀 제대로 좀 잡아주시고 39만 원의 충분한 익절 보고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28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물을 타야 되나? 그게 비중. 네. 근데 비중이 지금 5%나 10%치라면 조금 감안할 수 있는데 15% 비중에서 한 번에 또 동일 거의 비슷한 비중에 대한 그런 추가 매수는 30%에 거의 육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 장세에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을 한 종목에 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도하는 섹터도 또 달라질 거고요. 결국에는 거기 맞는 종목들을 비중을 조금 나누어서 매매하시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기다리면 가능할까요? 그런 수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네. 39만 원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기회비용 감사합니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홀딩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39만 홀딩해서 원에 연말까지 기다리면 되겠다 이거죠? 예, 예.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내 잘 하시면서 꼭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문자 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3815님께서 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보내주냐면 이거는 꼭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체험보험 전문가님 찐팬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애경케미칼 언급 주셨습니다. 15,900원에 비중 15%인데요. 이 종목하면 또 위원님께서 적절한 때에 봤던 그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매수가가 살짝 아쉬운 자리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애경케미칼 일단은 제 팬 감사드리고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애경케미칼은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네. 방금 에코프로비엠 차트 보셨듯이 자리가 지금 내려오는 자리들이 좀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애경케미칼이 최근에 또 시세를 잠깐 받게 된 이유가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재료 부각이거든요. 자, 이차전지가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차전지야말로 정말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래 좀 수놓았던 섹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나 다 이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오르고 굉장히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신고가를 매번 갱신한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신고가 물론 1년 내내 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최대한 무릎을 굽혔다가 점프를 해야 더 높이 점프하듯이 더 높은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반드시 쉼의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이오라든가 로봇 AI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갖춰진 거고요. 그 섹터들도 반드시 쉼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차전지에 대한 반등점을 다시 한번 노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애경케미칼은 저도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8월 17일자를 좀 대비해보게 되면은 충분히 19,000원까지는 우리가 도달 가능한 확률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19,000원 한번 익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애경 케미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3960번님께서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오, 이거 아이스크림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16만 원대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도 지금 일단은 고점 갱신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가 성공이 되었고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원이어도 굉장히 지금 좋은 수익권에 지금 올라가고 계셨죠. 자, 제가 어저께 바로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드렸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만 원 언더에서 관점을 계속 잡고 있었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저께 2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관점 드렸습니다. 자, 잠깐 눌리더라도 25만 원에 대한 터치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을 같이 하신다고 했을 때는 자, 로봇주들 다음 주 잠깐 쉬더라도 끊이지 않게 수급이 갈 겁니다. 9월달, 10월달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추진이 또 앞두고 있죠. 그리고 11월달에는 로봇 지능법이 또 개정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5만 원까지 말씀드린 부분 익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열어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네요. 4119번님께서 보내주셨고 23,600원이니까 비중 30%인데 지금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위원님 요즘 이쪽 조용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신한울 3, 4호기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가동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원전주들에 대한 답답함이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료들이 쏟아져 나가고 10년 만에 가동했고 그리고 탈원전을 다시금 탈했고 원전 시대로 좀 나아가고 있고 SMR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랑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우리가 M&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R&D 투자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미리 그리고 선점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현실이죠. 자, 다만 우리가 신재생 쪽이 아직 섹터에 대한 순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잠깐 사거래일 동안 이 종목도 내려갔을 뿐이지 시세가 확실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가 기정사실할 수 있거든요. 화면 보시더라도 최근 자리에서 우리가 잠깐의 조정 나오기 전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을 18,760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지금은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 좀 갭이 또 있고 비중이 있으신 편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굳이 지금 정리를 하면서 다른 대응을 한다라고는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범위가 좀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하반기에 신재생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등을 또 계속 주기는 돌아오거든요. 반등 우리가 본다면은 저는 충분하게 2만 원 돌파 자리까지는 두산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평단가 부분까지 그래도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조금의 더 시간적 여유 두고 바라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8429번님께서 롯데관광개발 이거 진짜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한창 얘기 나왔을 때 가장 대장격처럼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은 어떻게 재료 이슈가 좀 빠진 걸까요? 아니면 어제 조정이 멈춤을 보인 걸까요? 이 부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상담에 대한 타이밍이 정말 좋으신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추가 매수 타점으로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추천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돼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화면 바로 보실게요. 자, 최근에 상한가로 바로 기준봉을 들어 올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 레저 관련주 중에 대장으로 또 우뚝 섰죠. 그리고 나서 고점 갱신까지 굉장히 빠른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 충분하게 조정이 나와야 그다음 더 높은 시세를 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 지금 비중도 너무 좋아요. 5% 비중이시니까 동일 비중 5%를 월요일날 바로 추매 자리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14,920원이고요. 15,000원 이하 자리에서 동일 비중 추가 매수 하시고 나온 평단가 대비해서 17,680원이 또 고점이잖아요. 저는 조금 더 높은 주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유커들이 아직 이제 시작했습니다. 중추절이 남아있거든요. 17,680원을 넘어서 주봉으로 보시고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자, 아직까지 좀 더 모멘텀이 남아있고요. 18,000원까지 보는 그런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연락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에 다음 문자 열어봅니다. 5439님께서 LG노태 오랜만이네요. 이 종목도. 자, 275,000원이니까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진짜 사실 비중 15%네요. 이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하단 저점에 만들었던 박스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요 3거래일 동안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낙폭이 좀 있죠. 예. 과대 낙폭이라도 좀 보여지는데 LG노텍에 대한 그 개별적인 악재에 대한 부분은 크게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근데 최근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반도체는 조금 과대하게 좀 낙폭이 나온 것 같고요. 아무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섹터 전체에 대한 낙폭이 조금 더 나왔는데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좀 만들어집니다.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등락을 5에서 10% 더 올리고 그리고 쉼 구간을 갖고 있는 섹터들을 5에서 10%를 좀 더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LG노텍이 좀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가 올라왔는데 LG노텍도 이제 재료가 관련이 있죠. 메타버스 재료도 있고 충분히 LG노텍도 최근 여기 지금 7월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7월 이후부터 조금 이제 하반기 조가 강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또 증시 반등할 때 올라왔다가 낙폭을 맞이하는데 자 27만 5천 원 15%입니다. 자 추가 매수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평단가까지 올라오셨을 때 그리고 나서의 지금 이 이탈 자리가 그 다음번에 대한 또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평단가 도달하셨을 때 매도하는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평단가 부분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이 과대 낙폭을 어떤 속도로 만회하는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LG노텍 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열어봅니다. 7089님께서 하나시스템,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13,200원에 지금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근데 약간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님 사실 한때 7월 달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약간 인터넷? 우주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갔었던 걸로 현재 그려지고 있는데 한 번 이때만 반짝하고 다시 옛날 자리로 넘어왔네요. 지금 이제 불안하신 부분이 네. 평단가에 거의 위치하셔도 맞아요. 다시 떨어질까에 대한 불안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적지 않으셔서 그런데 하나시생 같은 경우는 UAM 쪽 그리고 스타링크 쪽 관련해서 AAM 쪽까지 전체적으로 방산우주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섹터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 어떻게든 간에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구간별로 수익을 참 잘 챙겨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자리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시세가 좀 나와주는 자리들이 한 번씩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에 하락장 끝나고 이제 지금 시작된 9월이기도 하고요. 평단가 부분에 위치해 있고, 자, 저 같은 경우에도 UAM 쪽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방산 쪽에 대한 지금 K2 전차에 대한 부분도 다시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중심으로 다시금의 하나시스템도 반등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으니까 잘 홀딩을 해주시고 저는 이 목표가 자체를 좀 꺾이기 시작했을 때 목표가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꺾이기 시작했던 수급적인 자리 부분이라서 자, 목표가로는 14,500원 설정해드리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윗방향에서 목표가 제시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한 종목 더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9016번님께서 FNF 가져와 주셨고요.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자리가 그러네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구성이 되고 있네요. 자, FNF는 지금 최근에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네. 중국발 매출이 막혔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이 뭐가 있죠? 화장품, 미용기기, 그 안에 패션, 의류 쪽, 또 관련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출발한 종목들이 이제 영업무역이라던가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맞춰서 FNF가 대바닥에서 조금 늦게 반등은 했지만 충분하게 반등에 대한 시작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평단가가 13만 원이시고 비중이 30%. 자, 스윙적인 관점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만 원에 대한 부분이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게 되더라도 자, 제가 월봉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3달 동안 꺾이기 시작했을 때 충분히 이제 수급적인 출회가 매도 출회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단가에 나오지 마시고 조금 더 목표가를 삼으셔서 14만 원짜리 말씀드릴 테니까 스윙적인 관점 유지하시고 매도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FNF
좋습니다. 이제 뭐 낙폭은 낙폭대로 만들어졌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국면이라면 흐름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전략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추가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가 전략을 좀 세워봅니다. 자, 미리미리 올라갈 종목 순환에서 대비하면서 선점을 해주셨던 위원님의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엠텍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9월 4일에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9월 4일 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36,700원 만들었었던 날, 전전날 있죠. 이때부터 바로 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내주시고 나서 바로 이렇게 17.07%. 사실 2차전지 아까 보니까 눌린 종목 많던데 포스코 쪽은 진짜 강해요, 최근? 포스코 종목 중에 이제 엠텍도 마찬가지고 네. 포스코 그룹주들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정말 수익이 어떻게든 간에 좀 확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네. 높거든요. 포스코 엠텍을 그런 자리로 잡았었고 제가 어딜 가든지 지금 포스코 엠텍에 대한 에이스를 좀 많이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 9월 4일 날 말씀드렸고 곧바로 36,700원 자리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리튬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원체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관련된 수급들이 거의 좀 쏠림 현상이 있었고 엠텍이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엠텍에 대한 수급이 훨씬 강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먼저 올라가고 좀 연속돼서 먼저 더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쉼을 더 길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의 반등점이 나왔을 때는 그 이전에 대한 수급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연히 포스코 엠텍은 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아래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음 주부터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기회를 열어볼 자리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포엠 기대를 많이 해볼게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TF입니다. 사실 8월 중순경부터 관심 종목으로 언급 주셨는데 사실 TF는 여러분 뭐 6월부터 쭉 지금까지 오름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 어제는 살짝 내림이 있었지만 다시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을 했고 지금 추세 훼손이 안 됐거든요. 쭉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이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과연 지금 어저께도 반도체가 그랬고 TF가 이렇게 5거래일 동안 눌리면은 그럼 H앱이 끝난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없죠. 거다라는 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많이 갔습니다. 네, 오늘 지금 공통된 말씀드리는데 오른 종목은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의 자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TFE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자리에 대한 눌림이 있었고 그것도 금요일자에는 꼬리까지 만들면서 다음 주 준비를 합니다. 자, HBM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자, 수요는 더 높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당연히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비춰봤을 때 우리 HBM 관련주들은 1, 2분기는 당연히 지나갔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훨씬 더 종목들이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있었고 이제부터 TFE 같은 종목들 충분히 HBM 관련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성을 가지고 TF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한미반도체라던가 ISC라던가 관련된 동종 종목들 다음 주에 다 같이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는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TF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2,050원인데 자,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매수 관점 가져보시고 다음 주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TFE 같은 경우도 그간 올랐었기 때문에 또 쉬어가는 타이밍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추세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롭게 어떤 종목 봐야 할까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아까 전에 살짝 힌트를 주신 걸 들어봤을 때는 안 간 것 중에 뭐 2차 전지단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 쪽 말씀 주셨거든요. 맞아요. 중국 리오프닝 쪽이고요. 자, 중국 유코들 이제 막 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중국 단체 관광객 150만 명을 유치하겠다라고 지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정말 우리 비행기에 탄 30-40%의 이제 고객들이 보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말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일으킬 것이고 면세점 매출 이미 지금 순증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정말 팔로가 많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 번의 K뷰티에 대한 상승을 바라보는 에이블 CNC 화장품 대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샤로 유명한 종목이죠. 자, 대표 브랜드 미샤를 필두로 지금 북미, 유럽, 미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 아마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킨케어 매출이 거의 200% 이상 올랐어요. 자, 그런 사실이 온라인에서도 매출이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이제부터는 오프라인 매출까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우리가 로드샵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화장품 매장을 들어갑니다. 자, 화장품 매장을 들어가는 이유 9월 마지막 주 중추절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9월 마지막 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10월 2일 대체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제2의 휴가 시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두 개가 겹쳤고요. 특수효과 화장품주들의 바로 다이렉트로 좀 효과가 갈 것 같고요. 자, 하반기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자리에서의 추세 상단 돌파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목표가는 이따 지금 공개 방송에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몰래 적어놔야지 했는데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니까요. 에이블 CNC 구체적인 라인대 잡아주시면 함께 적어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개 방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번 흐름 볼게요. 사실 이번 주 로봇 진짜 강했고 다음 뭐가 강할까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원님께서 그 내용들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있어요? 있죠. 뭘까요? 있고 지금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정말 신고가를 매일같이 이제 정말 갈아치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점에서 더 높은 고점, 이게 위험한 고점이 아니라 수급을 계속해서 소화해가면서 가는 고점에 대한 종목들도 있는데 다음 주는 확실히 주도가 바뀔 겁니다. 다음 주 주도 바뀌는 거 리오프닝 힌트 드렸고 이따 공개 방송에서 새롭게 또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11시 20분부터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하셔서 이 중국 리바운드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로봇 이후의 움직임 그렇다면 그 넥스트의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 함께 의견 모아가시면서 다음 주 전략 풍부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왕 일부 스페셜 게스트 최현범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최현범 위원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옆에 방송 중이라는 깜빡임 커서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현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머니왕 1부는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머니왕 1부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종목들, 강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재상 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한 네네. 주간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한 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9월이 이제 와가지고 네. 이제 새롭게 시장이 뭔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지루했던 8월이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여러분들 다시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을 얼마 안 남겨놨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시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분석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기술적인 분석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설명드린 거는 일단 기본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종목들을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그런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큰 수익이 날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패스라는 종목이죠. 이 올리패스는 이제 유전자 분석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재무가 안 좋아서 환기 종목으로 내려왔는데 10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자,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런 급락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급락 부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는 누군가 빨리 많이 팔았고 그 많이 판 거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 저점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대량 거래가 또 발생하죠. 근데 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점이 돼서 이거를 이제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돌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시간에 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100억 중에서 지금 일부분 스타임 파트너스라는 그런 회사가 투자했는데 이 회사 대표가 그 유명한 탤런트 이재룡 씨예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가, 뭐 스마트한 머니가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기업 어떤 그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도 있고 그거에 대한 포장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횡보 구간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바로 상승 초기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을 노리셔야 된다. 자, 주봉상으로 볼까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영망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죠. 이 구간에 대량 거래가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이죠. 최근에 이 노보노디스크, 이 덴마크 제약회사 글로벌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서 그리고 심장 질환 치료제로서 열풍이 불고 있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지금 위고비를 갖다가 투약을 받으면서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마저 이제 인벤티지 랩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비만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도 벌써 64%나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33,000원 부근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리뷰를 많이 해드렸죠. 자, 이런 박스권, 이런 박스권에서 우리가 노려야 된다. 노리면은 한 단계 올라간다. 근데 대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좀 나왔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바닥권이 거의 뭐 8,000원대부터 지금 32,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올라갔다. 네, 거의 한 300%? 네, 300%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략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겠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급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이라도 올라온다고 하면 남은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이저셀입니다. 자,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거는 이 종목이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죠. 네,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예상대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급상승이 났죠. 상한가도 나왔었고 9월 6일 날 최고점 거의 19,000원까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구간에 보면은 3거래일 연속해서 거래가 줄고 있죠. 네. 지금 거래가 느느냐 주느냐를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데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줄고 있다. 근데 대신 이제 이 구간에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 또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못 파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매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현재 거래량이 어떻죠? 네,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 바닥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보다는 확연하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 이런 주봉상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제 HBM 열풍에 의해서 이런 레이저셀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번 이제 5%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데 아마 큰 종목들은 아마 이런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HBM 관련주 중에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AI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들이 아마 돌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젠큐릭스죠. 네, 젠큐릭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죠. 이 시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바로 상한가가 났습니다. 네, 수요일 날 상한가가 나오고 목요일 날도 올라가고 금요일 날도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34%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예사가 이제 전립선 진단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기로 해서 예사가 이제 딥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딥바이오와 AI 전립선 진단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아마 그런 쪽에 이제 젠큐릭스는 원래 유전자 쪽에 관련된 진단 업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을 또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보시라고 그랬죠. 거래량 보세요. 자, 바닥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략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과연 더 올라갈까 말까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략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략을 하면은 물리기 딱 좋은 구간이죠. 자, 보시다시피 이걸 보시면 아시죠? 바로 이전 고점 부근이죠. 네, 이전 고점 부근이고 대량 거래가 실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기를 더 돌파하려면은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한 조정 이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하면은 잘못하면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략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기본적인 분석을 깔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가 부각을 시켜서 이건 더 가겠지. 아니면은 이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오로지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매도를 할 수 있죠. 기술적인 기본적인 분석을 가미를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빠지는 구간이나 더 올라가는 구간에서 기본적인 분석을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닥에서 터졌던 대량 거래들보다 네, 지난주에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실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여기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네,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매도를 해줘야지만 최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입 구간은 아니다. 네, 진입하면 너무 늦었죠. 벌써 6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하는 구간 아닙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상한가들이 나왔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상한가 중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이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내려왔죠. 그래서 특수환경에 대한 로봇들을 개발하는데 이 대동이라는 회사는 대동그룹의 지주회사죠. 뭐 대동 기어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6거래일 양봉입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서 계속해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과열로에서 30분 단위가로 넘어갔습니다. 30분 단위가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띄웠고 전날 종가를 높여주는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단위가에서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 지워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단위가에서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얘네들이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이게 단위가가 풀리는 시점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부터 급반등을 시켜서 이 물량들을 팔아버리려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가장 피크를 찍을 수 있고 그때 이 회사는 이제 새로운 아주 신선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쪽 그리고 뭐 하나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기업에서 지금 로봇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포스코가 대동이라는 곳과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슈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투자하고 한참 오른 다음에 조정 받고서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대동도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동의 주봉입니다. 대동의 주봉 보시다시피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그리고 영망치 형태가 나왔을 때 바닥에서 첫 영망치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 원래는 2주 전에 이때 영망치가 나왔을 때 지난주 월요일 날 공략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스코 그룹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입니다. 자, 옵트론텍은 카메라 모듈 쪽의 종목인데 이 관련주가 삼성전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로 추정되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랑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아마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절대적으로 테슬라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트론텍이 중장기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매수가 들어와 있던 거. 그죠? 이런 매수는 이미 테슬라랑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계약하기 이전에 테슬라를 접촉한 거를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양봉이 나오고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뉴스들은 벌써 이미 길게는 수개월 전에 짧게는 수주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으로 왜 기술적인 분석을 봐야 되냐면은 그런 강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급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옵트론텍을 공개 방송에서도 이날 공략을 하자고 들어간 이후에 딱 2주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 화요일 날 점상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 구간에서 조정은 받고 있고 물량도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떤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고서 어느 정도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삼성전기의 이런 계약 규모가 워낙 큰데 삼성전기의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의 렌즈 유닛을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대기업과 지금 거래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거고 실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도 이 회사는 더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이제 뭐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거 보면은 이제 공략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되고 그리고 영망치가 나왔다. 그리고 장기가 하락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바닥권이 대략 2,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5,000원 정도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푸른기술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원래 그 키오스크라든지 그리고 CD기라든지 뭐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은행에 가시면은 현금 인출기에 이제 푸른기술이 나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보일 텐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키오스크 자체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자체가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키오스크가 지금 최근에 뭐 시큐리티라든지 금융분야 계속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의 가격이 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푸른기술이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대위아와 공동 개발하는 협동 로봇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위아도 뭐 자동차 부품 회사지만 그런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푸른기술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공장 자율 자동화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인데 협동 로봇이 가장 로봇의 기반이 되고 뭐 다양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봇 회사들이 협동 로봇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위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큰 메리트가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죠. 금요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상한가가 나왔던 그런 대량 거래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굉장한 비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굉장한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바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하루 전에 뭐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비법에 대해서 이따가 또 공개 방송에서 푸른 기술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 기술의 주봉인데요. 자,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첫 뭐 영망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가 이제 저항대입니다. 이전 고점이 11,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겠죠. 바닥은 7,000원대니까 우리가 한 14,000원까지 우리가 노려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네,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죠. 연초에. 네,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굉장히 지루한 이런 박스권을 가져갔죠. 거의 뭐 3달 넘게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프 조정이라고 하죠. 뭐 이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한 이후에 우리가 이 상승폭의 하프 조정, 네, 여기죠. 네, 이 장대 양봉의 하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이만큼이 상승했으면 이거의 절반 가격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전고점을 뚫는다. 이거 무슨 이론적인 내용 같지만 그냥 제가 정립시킨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하프 조정 구간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이틀 동안 조정받았는데 또 뭐죠? 네, 거래가 줄었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가 34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오던 날 1,500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의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대동기업. 대동기업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동의 어떤 자회사인데 대동 자체가 이제 포스코 그룹과 그런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을 MOU를 체결하면서 같이 올라온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5,500원 구간, 바닥에서 5,500원 구간에서 지금 현재 11,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네,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 종목이 매도인가?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가 어려울까? 네, 그거는 이 봉의 비밀에 있는데요. 네, 아래로도 뺐다가 위로도 올렸다가 하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캔들이죠.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급등 포인트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도 잠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위아래로 흔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주봉을 보실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영망치가 나왔죠. 네.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는데 이 회사가 창사 이래에 주봉상 거래량이 저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거래량들이 창사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뭔가 이 회사가 굉장한 비전으로 어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봉의 최대 거래량 그리고 일봉상 최대 거래량 또는 전달 대비 10배 이상의 거래량,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렌시스죠. 네, 뭐 이렌시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이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속기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이런 속도를 제어해주는. 그러니까 로봇에서 가장 핵심이 감속기인데 이 회사가 국내 감속기 시장의 마켓 시어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로봇을 하고 포스코에서 로봇을 하고 하나에서 로봇을 한다면은 감속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로봇과 관련된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모터나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뭐 지난주에도 이 종목 말고도 SPG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감속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지금 이렌시스는 바로 이제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목요일날 상한가가 갔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금요일날 거래량은 늘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대량 거래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한 이후에 지금 6일 연속 상승을 했고 그리고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구간이 이제 의미 있는 가격이죠. 여러분들 이런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4,400원 바로 직전에서 꺾였죠. 그러면은 바닥이 거의 2,200원대에서 움직였다. 정확하죠? 2,200원.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올라간 거를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1차 50%, 2차 100%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100% 올라간 거를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따라잡으시면은 바로 물리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 예, 바닥 최저점이 2,185원이에요. 2,185원. 여기 최고점이죠. 여기 최고점이 4,385원. 그럼 어떻게 되죠? 아마 곱하기 2 하면 바닥 대비 곱하기 2 하면은 아마 이 가격이 거의 나올 겁니다. 유사치가. 그래서 목표가를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픈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빠른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늦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렌시스 주봉을 보시면요. 바닥에서 영망치, 첫 영망치는 이거죠. 그죠? 바닥에서 첫 영망치는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거래가 터졌고, 그죠? 여기서도 매수하는 영망치가 터졌고, 지금 이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어떻죠? 거래량이 폭발했고, 그죠? 8천만 주. 고점이 형성됐죠. 그래서 주봉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에 AS를 해드리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와서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올라가도 제한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죠. 자, 다음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체시스의 일본인데요. 뭐 저기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는 정치인 테마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정치인 테마로 어떤 특정 정치인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치인 테마라는 게 한번 움직이면은 굉장히 강세를 띱니다. 예,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이 또 있었지만 지금 이제 바닥권이 거의 1,000원 이하였는데 1,6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 바닥이 얼마면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800원대에서 출발해서 1,600원. 네, 1차 어느 정도 목표가 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닥에서 100%가 올라갔다 해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던 이 구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수가 들어왔던 이 구간을 감안을 해보면은 여기가 평균가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바닥을 잡고 이 구간을 보는 것보다 이 가격대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1,000원대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뭐 주식을 뭐 대응의 영역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주식은 예측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갈 거다 생각을 해서 예측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예측의 영역, 매도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겠다. 물론 경험치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시려면. 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미국에서 이 FDA 임상이 들어갔는데 샤페론이 어제 바로 이제 상한가를 찍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를 찍고 난 이후에 차익 신호도 나왔고 고점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도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됐죠? 여기가 박스권이다. 그죠? 엄청난 박스권이죠.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온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감안해 보셨을 때 자, 바닥에서 3,740원.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산해봐서 아,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드릴게요. 3,740원. 예, 바닥에서 3,740원이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까? 예,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샤페론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샤페론이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네, 거래가 늘었죠. 그죠? 그리고 이 구간이 박스권 전략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도 박스권의 어떤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매물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끝에까지 보시면은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형성됐던 구간이 바로 8,000원입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로 근데 8,000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상가에서는 한 3,700원이라든지 여기서 파시면 되겠죠.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치면 그 구간이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아토피라는 거는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요즘에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아토피성 질환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집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주목하는 이유도 전기차의 시장이 커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는 것처럼 이런 아토피도 앞으로도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고비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새롭게 아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치킨 이벤트, 커피 이벤트가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공략했던 공개 방송에서 공략했던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치킨을 2마리 아니라 4마리를 쏘고요. 커피도 6잔이 아니라 오늘 커피를 10잔까지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갑자기 치킨이 많아졌고 커피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적어졌습니다. 빨리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배도 두둑히 채우고 계좌도 두둑히 채워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잠시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종목들 더 자세히 살피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우리 이제 뭐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을 좀 볼까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보면은 좋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시장 자체가 고금리가 장기간 연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시장이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애플 악재, 중국에서 애플에 대한 정책을 이제 뭐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또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 악재들도 존재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또 화웨이가 미국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서 대응하시기 좋지 않을까. 대신 뭐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소식들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그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것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 SDS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들도 아마 발표가 됐을 때 같은 인공지능의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있네요. 흐름 보면서 다음 주에 과연 어떤 시장의 종목에서의 반응이 나오는가 추적해봐도 좋겠습니다. 추가 전략 세우러 갈게요. 어제 그리고 최근에 좀 뜨거웠던 종목이고요. 우리 이재성 위원님과 함께 봤던 종목입니다. 8월 21일경부터 언급 주셔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매수가 됐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젠큐릭스입니다. 이번 주 엄청났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요일 날 상한가로 거래 맞췄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야 이거 어제 엄청 막 왔다 갔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네. 이재상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이재상한가 위원님. 네. 상한가가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예. 예. 8월 20일경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어떤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이제 수요일 날 상한가가 나왔고 목요일 날도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금요일 날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6%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1,1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종목이 실제 상장 주식 수가 1,3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고 지금 꼭지 부분에 7,770원 부분이 장기 평선에 딱 걸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젠큐릭스가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공략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흐름 봤고요. 이어서 로봇주 넘어갑니다. 뉴로메카 확인해 볼게요. 아까 치킨 얘기 나왔는데 딱 뉴로메카 오늘 이야기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8월 14일 매수 진입돼서요.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일 겁니다. 8월 31일부터 쭉 오름 추세를 이어가는데 추세는 올라가요. 뭐 음봉이 더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유로메카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네.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유로메카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그때 바로 직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로봇들의 움직임을 연동해서 보시되 아무래도 이제 음봉이 계속해서 출현하니까 장대 항봉을 뽑기 전에는 조금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치킨이라든지 커피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토요일 날 이 생방송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의 이제 대기업 피인 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유 관점으로서 뉴로메카도 지속 관심 가져봅니다. 위원님, 이제는 새로운 신규 공략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 다음 주에 좋을까요? 자, 체시스라는 종목을 가져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서스펜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암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8%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펀더메탈보다도 이 회사는 어떤 테마나 이슈로 움직이는데 아까 이제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인물 테마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인물 테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보다는 인물 테마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거래량을 직접적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5일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을 때가 여러분들 그 매매하는 포인트인데 지금 구간이 바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5일선 대응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은 큰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여러분들 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체시스, 아까 전에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 접근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근데 관심이 생기면 무료 공개 방송 함께 가셔서 체시스 가격 전략부터 함께 설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위원님과 함께 급등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치킨 4개와 커피 10잔의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위원님 어떤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급등 직전에 포착하기 전에 네.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은 뭐 차트를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대응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장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로 다시 돌아서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산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중장기로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안 간다고 하면은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한 거를 인정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드리는 그 복수 매매거든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정확하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손절돼야 되고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목표가에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거기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이 하락할 때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손이 느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손이 느린 게 아니라 생각의 판단이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화과기 전략이라든지 물타기 전략 이런 전략들이 잘 안 먹히는 시장이니까 그거에 맞춰서도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빵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한가에서 따라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좀 까다로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상한가 따라잡기를 안 하는 그런 매매법 이런 것들도 바닥에 잡는 매매법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급등전 포착하는 것, 그래서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라고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머니왕 일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내용들 함께 했는데요. 꼭 잘 숙지하셔서 주말은 주말답게 재충전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수익 많이 보고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어서 머니왕 2부도 펼쳐지니까요. 함께 하셔서 더 토요일 이 시간 전략 충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